법원에 대해서 결혼을 무효했다는 법원의 이제 판결을 인용한 거죠. 그래서 사이먼 케이스를 뭐라고 이제 우리가 인용을 했냐면 낸시의 그죠? 낸시의 그런 약물 복용이라는 것은 결국은 결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케 했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하지만 사이먼 케이스의 이런 법원의 결정에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 메디케이션 약물 복용이 아니고 어떤 사실이냐? 결혼 전 3주 전에 낸시가 네 번째에 해당되는 경련에 있었고, 그죠? 어떻게 보면 스트로크에 이제 경련으로 쓰러졌죠. 그래서 당시에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한 경련 자체가 낸시의 어떤 신체적으로 정신적인 불능을 가져왔다고 이제 판단한 거고, 사실상 낸시 자체가 정보를 그죠? 접수해서 평가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그 다음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는 거죠. 내릴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법원 의사 입장에서는 이런 소송에서 어떻게 이제 정언을 했냐면, 그죠? 정언을 했냐? 자, 사이먼 케이스와 다르게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MPT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unlike in Simon 케이스와 다르게, 그죠? unlike the case of Simon 해야 되고, unlike in Simon, 그죠? unlike the Simon, 그죠? court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다변하게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증거라는 건 뭘지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자, 원심 법원의 어떤 확인 내용, 메이슨 자체가 어떤 결혼에 대한 통의에 관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정신적인 어떤 행위 능력 자체가 있었다라는 법원의 결정을 우리가 그 증거로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즉, 메이슨 자체의 그 의사가 뭐라고 믿었냐면, 자신이 어떤 동의 능력이 있었다고 이제 믿는 거죠. 어떤 동의 능력일까요? 이제 내가 의료 치료를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어떤 동의 능력에 대해서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의사가 이제 그죠? 믿었고, 또 자신의 그 동생인 항소인이죠. 원고 입장에서 볼 때는 명백하게 메이슨 자체가 메이슨이 파워 어터니라는 것을 서명했을 때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또 믿었고, 그래서 원심 법원에 당연하게 이러한 그죠? 결론 자체는 오류가 없다라는 거죠.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사이먼 케이스와 같이 낸시와 헨리가 낸시의 네 번째 경련 수주 전에 서로 알고 지낸 거죠. 이미 알고 있었고, 또 헨리 자체는 메디컬 테크니션이죠. 의료 기술자로서 당시에 낸시가 살고 있는 그 시설에 고용돼 있었고, 또 자신이 낸시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또 그죠? 행했고, 마이너 그죠? 마지막에 어떤 경련이 일어나기 전에 낸시에 대한 우리가 몇 번의 치료를 이제 수행을 했고, 또 당시에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한 뭐 당연하게 이런 치료를 이제 중단을 했을 때 이미 헨리가 실행을 했던 사람이고, 또 헨리와 낸시라는 사람은 과거에 어떤 로맨틱 혹은 다른 관계가 있지는 않았지만 헨리가 어떻게 돼요? 그들에 의해서 어떻게 낸시의 네 번째 경련 이후에 결혼을 할 것이라, 그죠? 결혼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고, 또 결국 낸시의 사망 2주 전에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법원 입장에서 뭘까요? 낸시 자체는 법원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결혼 당시에 결혼이 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시를 한 거죠. 판시했다. 반면에 메이슨과 그린 자체는 뭘까요? 벌써 우리 케이스는 뭘까요? 메이슨과 그린 케이스는 뭘까요? 2년 전에 벌써 2년 동안에 벌써 이제 우리가 결혼을 위해서 이미 약혼까지 한 사이고, 그리고 앞으로 같이 살기 위해서 결혼하고
같이 살기로 이제 결정을 또 그런 계획도 세웠고 또 이제 은퇴해서 살 것도 이제 얘기했었고 그러자 이제 메이슨 자체가 이제 파혼했어요. 그린 자체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갔기 때문에 이제 파혼을 했고 하지만 결국은 계속 연락을 한 거죠. 후에 메이슨 자체가 그린을 도와달라고 이제 연락을 했고 사실상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러한 암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이제 한 거죠. 이러한 증거 자체를 봤을 때는 메이슨 자체가 결혼이 뭔지 또 어떤 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다는 것을 법원의 어떤 우리가 결론을 우리가 이러한 결론이 뒷받침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항소인 자체가 뭘까요? 결론은 뭘까요? Clear convincing evidence를 제출 못했다라는 거죠. 제출 못했다. 어떤 증거요? 메이슨 자체가 결혼할 수 있는 능력의 어떤 행위 능력 자체를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제출 못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결혼이 유효하다라는 어떤 추정 자체를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 것이다. 반박할 수 없어.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원심법원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판결문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데이드라죠. 데이드라는 그 망자의 재산에 대한 이제 소송이겠죠. 또 항소심 2015년도 프랭클린 코러필이 간 항소심이죠. 여기서 질과 세무엘 데이드라는 사람이 이제 항소인이죠. 항소인 자체가 원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항소한 케이스죠. 뭐라고 했냐면 당시 매수 데이드라는 사람이죠. 이제 망자죠. 망자의 그 유언장 자체에 대한 2010년도 수정 코디실이죠. 코디실이라는 건 한마디로 뭐예요? 그 기존에 있던 마지막 그 유언장에 대한 수정이죠. 유언장에 대한 수정. 그 유언장을 작성할 때도 결국은 우리가 얘기했던 유언장의 이 포멀리티를 정확히 지켜지지 않게 되면 무효가 돼요. 여기서 보게 되면 코디실에 대한 그 매수의 마지막 그 유언장에 대한 수정에 대한 것을 우리가 무효해달라라고 원심법원에 했는데 원심법원에서 거부했던 결정에 대해서 이제 항소한 케이스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항소인으로서 데이드라는 그 원고 자체들은 매수가 망자죠. 망자가 당시에 이러한 유언장 수정을 우리가 집행할 당시에 이러한 유언 법적인 능력이 부족했느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입증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항소인 자체에 우리가 입증 책임이 있는 거죠. 항소인 자체에 입증 책임이 있다. 보시죠. 1999년도 망자인 매수 자체가 어떤 유언장을 우리가 집행했냐면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그 성인 아이들한테 넘겨주겠다라는 그 유언장을 집행했어요. 2010년도 사실상 본인 자체가 이제 자신의 유언장에 대한 이제 수정을 이제 초안을 잡았고, 그죠? 잡아서 거기에 보게 되면 10만 달러로 소위 조카인 윌리엄 스페가 또 그죠? 앤 머피한테 이제 각각 1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라는 거죠. 여기 빅개수라는 건 우리가 커먼로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주로 유언장에서 얘기하는 주로 이제 물건에 대한 특히 뭐 물건에 대한 캐시도 있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주식도 있고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빅개수라고 쓰는데 뭐 요새는 또 현대사에서는 이것이 이제 뭐 다 포괄적으로 부동산도 쓰기도 해요. 이제 당시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빅퀘스트를 썼죠. 또 자신의 그 하우스키퍼 그죠? 도우미 집사 도우미에 대해 타냐화에 대해서도 이제 각각 10만 달러를 지불하는 그런 소위 그 유언장에 대한 이제 수정을 이제 작성했죠. 그래서 그 수정된 유언장을 보게 되면 사실상 사무엘과 질 그죠? 뭐 이건 이제
세멜과 질 자체는 한마디로 이제 직계자손계겠죠. 자손에 대한 이런 재산에 대한 문제죠. 재산에 대한 그런 유언장에 있어서는 그죠? 그 유언 재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전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대로 놔두고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10만 달러로 각각 주는 걸로 한 거죠. 그래서 매수가 2012년도 죽게 된 거고 당시에 이제 재산 자체가 100만 달러였고 당시에 수종 유언장에 기록된 3명에 대한 거죠. 10만 달러, 30만 달러는 결국은 이런 특별 비카스도죠. 스페시픽 비카스라는 것은 죽었을 당시에 이러한 10만 달러라는 캐시가 있었으면 이제 주고 10만 달러가 없다고는 못해야 되죠. 뭐 그 전에 뭐 망자가 다른 걸로 용도로 이제 그죠? 용도로 썼다든지 하게 되면 없는 거죠. 일단 이제 어뎀션이라는 거죠. 어뎀트라는 거예요. 어뎀션이라는 한마디로 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뭐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유언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망자 집안의 이제 소위 항소인 자체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매슈라는 것은 당시에 2010년도 이러한 수정 유언장을 집행했을 당시에 이러한 유언 능력 자체가 없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알코올을 넘어 술을 많이 먹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은 하여금 이러한 그 수정 유언장 자체를 우리가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거고 1999년도 유언장을 우리가 법원에서 인정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중심으로 해달라는 프로베이트라는 거 바로 프라이빗 코트에서 우리가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유언장에 대한 포멀리티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죠?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법에서는 어떻게 요구하고 있냐면, 테스테이터죠. 테스테이터라는 건 유언을 하는 사람이죠. 유언장을 작성하고 유언을 하는 사람 자체가 기본적으로 유언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 유언에 의한 법적인 능력이 있어야, 테스타멘트 캐파시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원에 당연하게 요구하는 거죠. 이 뜻은 뭘까요? 유언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유언장의 집행 당시에 기본적으로 뭘까요? 자신이 수행하려고 하는 행위의 성격을 알아야 되고, 뭘까요? 자신의 재산에 대한 성격이나 정도, 그리고 Natural Object of Bounty가 뭐죠? 여러분들 Natural Object of Bounty라는 것은 자기 직계 자손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 피부치에 대한 이게 누구다라는 것도 알고, 또 그들과의 어떤 관계가 뭐고, 둘째 아들이다, 셋째 아들이다, 첫째 딸이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유언 능력 자체가 부족한 유언장을 집행하는 그 유언이라는 것은 결국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유언의 능력을 측정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이 사건에서의 이러한 유언 수정 문서 자체가 집행된 그 당시를 우리가 기준으로 하고 있고, 또 사실상 이러한 유언의 집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을 하려는 당사자가 당연하게 이러한 preponderance evidence라는 우리가 입증 책임으로서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입증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그 앞에 얘기했던 우리가 바로 전에서 얘기했던 것은 뭘까요?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고, 여기서 뭘까요? 주로 특히 여기서는 이제 유언장의 어떤 수정 유언장에 대한 우리가 다툼에 대해서 우리가 원고가 이걸 입증 책임 있겠죠? 입증 책임 하려고 그러면 preponderance evidence로 이제 조금은 밑에 낮춰가지고 이제 우리가 입증 책임을 완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피부치인 질과 세멜이라는 사람이 결국 소송에서 뭐라고 증언했냐면 자신의 부모가 사실상 2000년도부터 이제 이러한 알코올 문제죠. 한마디로 이제 음주 문제, 과음이라는 거죠. 과음 문제로 이제 그런 역사를 갖고 있었고, 그때 뭐 자신의 엄마가 죽기 전
2개월 후, 2년 후에부터 이제 엄마가 죽은 건 언제일까요? 2000년도니까 1998년도에 이제 돌아가신 거네요. 그리고 뭐라고 증언했냐면 아버지 자체가 인지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다. 괄목하게 눈에 보이게 떨어졌다라고 이제 증언한 거죠. 그리고 이름도 그죠? 기억하지 못할 그런 능력을 당시에 단기 기억력의 상실도 있었고 뭐 그 당시에는 뭘까 이름뿐만 아니라 장소라든지 또 그런 만취 상태 만취 상태일 때는 이제 그랬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술하고 이제 좀 술을 멀리한 절제한 단계에서도 이제 그랬다. 뭐 술 먹은 거나 술 먹을 때나 술을 하지 않을 때나 그죠? 결국은 이러한 인지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단기적인 기억력의 상실도 있었다. 지난 10년 동안에 제 아버지가 엄마한테 그죠? 뭐라 그래요? 뭐 아직도 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죽은 지 벌써 한 10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빌 자체요, 그죠? 은행에서 넘어오는 이런 빌 자체도 지불하는 것도 이제 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의사와 어떤 약속도 다 잊어버리고 또 자동차에 대한 오일 체인지 같은 것도 다 잊어버리고 이런 경우도 이제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지어낸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간에 상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증언이 필요하겠죠. 증언 자체가 로즈마리 쿠퍼라는 사람이 2005년도 뭐라고 증언했냐면 자신이 이제 매수를 이런 음주와 관해서 이제 진단을 했고 특히 자신의 어떤 그죠 보고서에 근거해서 이제 얘기한 거죠. 당시에 12시부터 이제 음주를 시작해서 거의 수주 동안 먹게 되면 결국 뭘까요? 그리고 잠들었다라고 얘기하고 또한 아버지 자체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특임을 하면 이러한 음주 문제죠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음주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이제 아버지가 했다고 이제 보고를 한 거죠. 특히 이제 뭐 휴일날이라든지 또 자신의 웨딩 세리머니 같은 결혼 기념회에 있어서 술을 계속 먹었다라고 이제 증언을 한 거고 어떤 경우는 뭘까요? 전혀 술도 안 하고 술도 안 했다. 전혀 술도 안 했다. 그리고 이제 반대 신문에 의하면 닥터 쿠퍼라는 이런 로즈마리 쿠퍼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자신이 망자의 가족 의사였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고 증언을 했고 사실상 자신은 이러한 인지적인 그죠 인지 결여 그죠 이러한 디클라인이죠 인지가 내려가는 인지가 하강하는 쪽에 인지 쪽의 어떤 전문가는 아니었다 하면서 의사 입장에서 뭐라고 또 증언했냐면 이런 한마디로 망자의 어떤 오래된 그런 수치죠. 한마디로 음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지 않았다. 질문은 그 문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크게 문제 될 게 없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일반 사람처럼 뭐 기분이 나쁘면 한 잔 먹고 뭐 그렇게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머피아 스펙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거기에 대한 다툼이 없다. 매수 자체가 뭐가 술을 먹었다는 것은 다툼이 없지만 각각 뭐라고 증언했냐면 머피아 스펙이란 이게 이제 자신이 이제 이거 뭐 결국 조카들이네. 조카들이 자신의 아저씨를 이모부죠. 이모부를 방문했을 때 이제 증언인데 당신은 뭘까요? 굉장히 머리가 굉장히 명성하고 맑았다라고 주장한 거죠. 그리고 또한 뭐라고 증언하냐면 그들 이제 조카들이 그들을 그죠? 그 이모부를 이제 방문했고 1999년도, 2012년도 각각 방문력이 있고 이런 방문도에는 뭘까요? 이런 이모부